하얀 화폭 위에 화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깁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물감을 덧칠하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터치로 항상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는 중견 서양 화가 이영우. 그가 준비한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빛이 내리는 어느 날 대전 도심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왠지 풋풋함과 설렘이 느껴지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캠퍼스에 왔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매일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시는 화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붓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색색의 그림을 따라 들어가니 복도 한켠에 작업실이 나왔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 이 대학 교수인 이영우 화가입니다. 붓이나 다른 도구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쓱쓱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작업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뒤에 세워진 커다란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큰지 두 팔을 벌려보기도 하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큰데요? 교수님, 여기는 사다리에 올라가도 닿지 않는 정도인데 몇 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에 3m니까 600호? 조금은 힘들어도 이런 대작을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작은 작품 하는 것보다는 큰 작품이 힘들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대작에서 보는 거와 작은 작품에서 보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커야만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오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감도 작은 것에서 보여지는 거와 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초대전을 위해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 중입니다. 붓이 없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작품을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시네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섬세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면서 이 중첩되는 그런 물감의 그런 속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더 충실할 수 있고요. 이 손으로 하니까. 감정에 충실한 손작업, 붓질로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매력에 빠져 수많은 물감을 쏟아내고 덧칠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서 주목할 것은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자연의 풍경과 인물의 색채를 향연에 담아낸 대작들입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낙원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순수성의 바탕을 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연에서의 어울려지는 어떤 숲속에서의 그런 삶. 우리가 바라보는 뭔가 이상적인 삶을 담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이 그림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뭔가 험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예요? 속삭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그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개성이 있는데 어떤 이 세 사람의 어떤 눈빛, 입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작품을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터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섬세함이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손에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더 자유스럽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손에서의 그런 섬세함을 조금 배제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 서로 교감을 나누어 온 백준기 교수. 그가 이영우 화가의 이번 초대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물감의 반찬 초대전을 또 하시잖아요. 이 이영우 교수님 그림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렇게 물감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정물성을 띤 그런 물리적인 속성, 물감의 최대한의 그런 그 화학적인 결합, 그 이상의 이디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화풍을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전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풍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물감을 묻히는 그 능력이나 경험은 그동안 축적돼 왔던 시간,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에는 인물이 주로 등장합니다. 단순화한 인물을 거친 필치와 대담한 마티에르 속에 따뜻한 인간 군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풍경도 있고 뭐 자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 인물의 다양성, 인물의 그런 표정, 삶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담을 때 사실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면서 그걸 간략하게 그 특징만 잡아서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순화도 있고 또 뭔가 따뜻함도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질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감은 기름과 물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그런 마테리얼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겁죠. 무겁고 어둡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전에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현재 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강의를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7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참여한 단체전과 국내외 초대전도 800회에 이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늘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궁금했던 게 교수님 작품 그리시랴 또 학생들 뭐 강의도 해주셔야 되고 그림도 봐주셔야 되고 몸이 10개여도 모자라실 것 같아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하고의 그런 생활이 좋고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또 내가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복도든 뭐 이런 현관이든 어디든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때 또 나름대로 아이들은 또 보람이 있고 아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교수님이 뭐 나름대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작품 활동도 강의도 늘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영우 화가. 매년 자신의 작품을 어린이재단에 기증해 그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 굵은 그의 작품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그가 그리는 물감의 만찬 속에서 따뜻한 미소 한 모금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 계획이세요? 손에서의 그 물감의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느껴가면서 한번 그 내적인 그런 인간 군상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한 발 더 나름대로의 그 동물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곤충이라든가 우리 풍경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속의 다채로운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완성해가는 화가 이영우. 그가 새롭게 펼치는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